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입니다. 월요일이 왔으니 화요일도 오고 오늘 드디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라고 뭐 색다를 건 없는데요. 이제 바쁘다는 얘기하는 거는 지겹고 늘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드라이브를 할 것 같아요. 모처럼 저의 목돈을 벌었던 추억도 있는 오늘 분당으로 드라이브를 갑니다. 뭐 때문에 분당으로 드라이브를 가느냐? 분당에서 계약을 하니까 가죠. 오랜만에 분당에 있는 오피스 계약을 할 것 같아서 오늘 오후가 재밌을 것 같고요. 끝나면 제가 분양했던 상가에도 가보고 분당에 또 간 김에 업데이트를 해야죠. 정자동은 어떻게 변했는지, 서현이나 순회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살짝 맛배기 투어와 새로운 건물은 또 뭐가 생겼는지. 오피스 임대차나 빌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분당도 빌딩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좋은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거기서 계약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간 김에 분당 역세권의 오피스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고요. 그저께 저녁이죠. 출판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번째 책에 출판사가 결정됐기 때문에 제가 일단 3월 초까지는 현재 써놓은 것들을 자체 검열 스스로 계속 고쳐야 되고요. 어제 임경선 작가님의 책에서도 제가 이제 정말 글쓰기와 관련돼 가지고 표현을 너무 멋들어지게 해놓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뭐 책이 막상 이렇게 딱 나오고 나면 서점에 하도 책이 많으니까 책을 안 쓰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무수히 많은 책 중에서 뭐 네가 책 한 권 쓴 게 뭐 대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한 장 한 장 써가지고 그 수백 장을 쓴 다음에 수 없는 교정을 거친 다음에 그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임경선 작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책을 낸 그 작가의 입장에서는 자기 책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많이 팔리고 뭐 적게 팔리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책이 마치 이제 자식과도 같죠. 그도 그럴 것이, 놀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이런 고통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저는 저번 옛날 책들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책을 쓸 때는 제일 최근에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아마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영화사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가 한 7시부터 열어요. 제가 몇 시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절에서 바로 드라이브스루로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11시 정도까지 글을 썼고요. 그럼 벌써 한 3시간은 넘게 쓴 거잖아요. 3시간 정도 쓰고, 그리고 바로 동네 단골 커피숍으로 옮겨가지고 한 12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 기억에 화장실도 한번 가지 않은 것 같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차를 한 커피숍에서 6시간, 7시간을 있는데 그 6시간, 7시간 있는 동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거 너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스타벅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가 어디 커피숍에 가서 장시간 앉아가지고 무슨 작업을 할 일이 있으면 보통 저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격으로 계속 시킵니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집중해서 막 글을 쓰다 보면은 자리세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추가 주문을 계속 하는데, 앞에 처음 주문해 놓은 음료도 마셔봐야 화장실만 가기 때문에 그냥 이 목만 축이고 제가 계속 글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병음료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 에비앙,
그런 탄산수 이런 것들만 테이블 옆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다 그냥 쌓아놔요. 나 지금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다. 뭐 약간 제 스스로의 약간 민망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쓸 만큼 썼다. 오늘 더 이상 쓰기에는 너무 지금 머리가 아프다. 내 인내도 한계가 왔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6, 7시간 앉아있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경선 작가님도 그런 표현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되게 고통스러운데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뭐 커피숍에서, 생각보다 작가들이 커피숍에서 글을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작가님도 그런 표현을 써놓으셨는데, 그래서 적극 공감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19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초고가 완성이 됐고요. 인쇄가 딱 돼서 서점에서 책이 팔리기 시작하기 전까지 작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출판사에서 편집자가 자 이제 인쇄소로 넘기기 위한 마지막 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 끝없이 고쳐야 돼요. 끝없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급진 표현을 쓸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시키기 쉬운 표현을 쓸까, 단어를 얼마나 더 좋은 걸 선택할까,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자성어에는 한문도 일일이 다 집어넣고 막 이런 과정도 겪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글도 보강하고, 맥락이 조금 어색한 거 있으면 그 맥락이 어색하지 않게 중간에 또 설명하는 글도 집어넣고, 그 소설이긴 하지만 부동산 그 계약과 관련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동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부동산 용어 중에 저야 일상적으로 쓰지만 일반인들 모를 수도 있는 것들은 주석도 달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200 몇십 페이지짜리 원고가 완성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나 두꺼운 소설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책을 너무 큰 크기로 만들고 싶진 않기 때문에 책 크기를 좀 작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제법 뚱뚱한 미국 소설책 같은 그런 두께의 책이 나오지 않을까. 까만 옷 입고 무단횡단하는 거는 자살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 앞에 까만 옷 입고, 한국 사람들 까만 옷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까만 옷을 입을 거면 미국 사람들처럼 반사판이라도 붙이든가.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미국 애들한테 되게 희한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전거 탈 때 전부 안전조끼 같은 거를 입고 타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법적으로 의무라고. 그래서 저도 사람이 뭐 좋은 거를 배우면 자기 생활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들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저희 딸내미가 다녔던 학교가 교복을 입는 학교였는데, 까만색 패딩 조끼에 가방도 까만색이었거든요. 그래서 곤색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가방의 뒤쪽 부분에 야광 스티커를 사가지고 박음질을 해주고, 신고 다니는 운동화의 뒤꿈치에다가도 반사판을 달아줘서 골목을 지나가는데 저희 딸내미가 앞에 걸어가고 있으면 차가 불빛을 비치면 여기 사람 있다 할 정도로 가방에서 번쩍번쩍거리는 반사판이 그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 어두운 새벽에 무단횡단을 까만 옷 입고 하는 분을 보고 제가 빵 거렸는데, 제 시력이 나쁘지 않은 편인데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그냥 빵 거리고, 그냥 그분도 그걸 보고 막 뛰어갔는데 멈추지 못하는 차도 있습니다. 승용차들은 대부분 잘 멈추지만 화물차나 버스나, 그 실제로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버스나 트럭 앞으로 끼어들게 하시는 분들, 특히 고속도로에서 그런 분들 계시는데 자살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트럭이랑 버스는 못 멈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나 트럭은 급제동을 하면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운전사들 사이에서 뭐 꼭 그렇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핸들을 틀어서 뒤집어질 바에는 그냥 박아버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트럭이나 버스가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25톤인데 그 25톤짜리 덤프트럭에 짐도 실려 있으면 제동거리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실제로 멈추질 못해요. 7,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끼어들면 그냥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25톤의 가속도로 가서 붙는 거다. 경우에 따라서 멈추려고 하는 25톤 트럭이 슬금슬금 막 5km, 10km로 와가지고 앞에 차를 퉁 하고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정도 박았는데 그게 아니라 25톤의 무게로 박는 거예요. 아무리 속도가 느리더라도 25톤으로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운전하다가 큰 낭패 볼 수 있고 길 지나가다가 큰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고통의 과정을 겪어서 7번째 책의 원고가 완성됐고, 제가 그 초고를 출판사에다가 넘기고 투고를 해서 내주시겠다고 허가를 받았고, 제가 이제 원고를 제 자체 검열해가지고 추가로 좀 더 출판 직전까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출판사에 보내면 과정이 이제 편집자를 정해주실 거고, 편집자가 책의 형태로 1차적으로 고쳐주실 거고, 그 이후에는 제가 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빨리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책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전에 그 편집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처럼 보내놓으면 빨리 고쳐서 보내는 작가가 없다. 그거 뭐냐면, 저는 그냥 책을 작가 마인드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업무 보고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는 그 제 윗분은 본사 의장님밖에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을 끌면은 제 책만 늦게 나올 뿐이고, 편집장님이 이러이러한 걸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 양이 제가 그날 감당할 수 있는 거면 전 그날 밤에 2시 3시까지 하더라도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완벽하다는 건 없어요. 그냥 출판 날짜가 정해지고 인쇄할 날짜가 정해졌을 때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이게 조금 미흡하다, 조금 더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한 적도 있는데, 덧칠하고 고쳐진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보장이었고, 덧붙인다고 해가지고 명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처음에 좋은 기운으로 한 번에 딱 써내려간 그 글을 출판 전까지 열심히 고친 다음에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정말 새벽에 나오면 정말 예의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고쳐서 지금이 2월 말이고 3월 4월 달 열심히 고친다고 가정하면 제 목표는 5월이면 책이 나오지 않을까. 원래 10월 말까지 원고를 쓰고 12월 전에 책을 내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월 말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스스로 자가 출판하려고 하는 기념품과 같은 제가 쓰고 있는 그 에세이는 지금 한 40 몇 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썼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40페이지의 에피소드를 브런치 스토리에다 올리고 있는데, 그걸 한 에피소드가 3, 4페이지에 그림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한 5페이지 정도를 한 에피소드가 장을 이룬다 그러면 벌써 200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거의 다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5월 달에 출판사에 의해서 책이 나오면 제가 열심히 팔러 다닐 건데, 또 중간에 틈틈이 에세이도 잘 고쳐가지고 추석 전에 만약에 제가 스스로 인쇄할 수 있으면 ISBN을 받아가지고 서점에서 파는 책으로 만들진 않을 거고요. 누가 저의 개인 에세이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한 300부 정도 인쇄를 한 다음에 200부는 지인들한테 나눠드리고 100부는 꼭 사고 싶은 분한테만 유료로 판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 됐을 때 8권 정도의 책을 완성하고 끝내고, 만약에 시간 여유가 나가지고 뭔가 막 삘이 받으면 추석 연휴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글만 쓴다고 하면 한 권 정도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만약에 부동산 책을 올해 낸다고 하면 저는 계획하고 있는 게 예비 주제를 제가 다 모아놔요.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스크립트랑 전화했을 때 스크립트,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영업사원이 꼭 필요로 하는 말하기 기법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9권.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2027년, 올해 2026년이잖아요. 내년 말이 됐을 때는 저자로서는 한 10권에서 11권 정도를 누적해가지고 출간한 저자가 돼보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출판 계획은 다 말씀드렸고 원고를 다 썼기 때문에 열심히 고치고 있다. 이조차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5월 정도면 책이 나온다고 얘기했으니 5월 정도에 무조건 책이 나오게끔 만들겠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하겠다. 약간 그런 저의 의지고요. 어제 제 팀원이었던 제 지인이 운전을 마치시면 웹에서 검색해드릴 수 있어요. 대박인데 뭐야 이거. 그래서 제 지인이 제 SNS를 막 이제 다 친구니까 이제 보다 보면 분명히 3주 전에는 도쿄에 가서 공연도 보고 있었던 것 같고 신주쿠에서 글도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쓰고 있던 거를 다 썼다고, 책을 낸다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일한다고 뭐 오늘 계약이 4건 있었다 5건 있었다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 있고, 그러면 언제 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24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쓰면요 충분히 할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돼요. 자, 지금 제가 17분째 떠들고 있는데 회사 앞에 다 왔거든요. 제가 유튜브도 엄청 열심히 계속 올리잖아요. 제가 항상 저의 거지 같은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봤다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무슨 하와이 데저텍처럼 좋은 스튜디오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유튜브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올린 영상 숫자도 많아요. 그냥 세월이 쌓여가지고 그 숫자가 늘어난 거고, 저는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을 1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이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 동안, 출근하는 동안, 어차피 출근하는데 멍 때리고 출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생각이 또 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말하면서 머릿속에서 뭔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일어나서 3시간이 지나야 뇌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통 4시 50분 정도에 일어나니까 지금 몇 시야? 6시 45분이거든요. 그럼 이미 일어난 지 거의 2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까지 해가지고 떠들므로 차에서 이렇게 떠들므로 인해 가지고 제가 뇌 혈류가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빨리 뇌가 깨요. 그래서 바로 지금 사무실 가가지고 이메일 정도 정리하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7시부터 8시 사이에 글 고칠 거 고치고, 음악 들을 거 듣고, 봐야 될 유튜브 보고,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인지, 미국 테슬라 주식은 어떻게 됐는지, 금값은 어떤지, 이런 거 다 시간차를 두고 막 다 검색한 다음에 다시 사무실 올라가가지고 8시부터 일하고 교육하고 회의하고 계약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면 오늘 또 바로 저녁이 될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에너지가 또 충만하다. 오늘 5시 한 6시가 됐는데 에너지가 넘친다. 그럼 저는 어쩌면 6시에 퇴근하고 그냥 바로, 제가 아까 분당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당에서 서울 올라오는 길에 그냥 바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8시에 속초해변에 도착하게 바다를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럼 8시에 거기서 저녁 먹고 속초해변은 밤 11시까지 서치라이트 켜놔가지고 화내요. 그럼 거기서 바다 앞에서
파도 보고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또 다짐을 하고, 그리고 다시 9시 정도에 서점에서 책 한 권 사가지고 서울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집에 오면은 11시밖에 안 돼요. 그 11시에 자도 내일 5시에 일어나는데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일상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SNS에 보면 제가 인스타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 인스타가 대표님 인스타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가 맞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의 인스타, 부동산으로서의 인스타, 그리고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사니까 어린이대공원에 그 하프를 올리는 인스타, 그리고 속초의 파도만 올리는 인스타, 하나가 더 있는데 회사 인스타인가?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24시간을 알차게 쪼개가지고 사면 생각보다 할 게 많이 있고, 하는 것들을 족족 그 카테고리에 나눠가지고 SNS에 올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어서 올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지런하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처럼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없다고 얘기하지는 말자 이런 거예요. 가끔가다 뭐 이렇게 카톡으로 지인이나 친구들이랑 카톡을 나누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못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맨하탄에서 살고 있거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으면 제가 그래 한국에 오는 게 쉽지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강북에 있거나 제가 을지로에 있는데 예를 들어 종로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거나 여의도에나 뭐 목동, 인천 뭐 그런 1시간 거리면 충분히 올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천이 됐던 분당이 됐던 속초가 됐던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카톡을 주고받고 있다가 정말 너무 보고 싶은데 뭐 제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심해졌을 때 그럼 만나러 가야겠다 생각하면 속초에 가서 만나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6시 50분이거든요. 지금 속초를 출발해도 9시면 도착해요. 그럼 9시에 도착해가지고 너 정말 너무 만나고 싶었어. 커피 한 잔 서울에서 사왔어. 이거 마셔. 이렇게 주고 거기서 바로 5분만 만나고 다시 되돌아와도 12시가 안 돼요. 근데 영업하는데 출근을 아파서 못한다, 게을러서 못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만나고 싶다, 몸이 아파서 회사에 못 나왔다, 이래저래서 뭘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신력이 약한 거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짜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숨이 붙어 있는 한 바닥을 기어서라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속초 해변에 뭔가 보석이 막 밀려왔는데 금괴가 거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어디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몸이 아프다고 거길 안 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마음먹기 달린 건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생각보다 상당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에다가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안 지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제가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에 올리는 거고, 가끔가다 영상 이렇게 차에서 찍으니까 좀 그러니까 편집도 좀 잘하고 자막도 달았으면 올렸으면 좋겠다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올리는 영상인데 제가 저를 위해서 자막을 왜 깝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 구독자가 많든 적든 그냥 나의 기록이다. 혹시나 제가 살다가 나중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빠 보고 싶을 때 유튜브 보라고 제가 딸들한테 가끔가다 얘기해요. 그래서 왜냐면 제 딸들도 맨날 붙어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뭐 하루에 그 퇴근하면 집에서 보긴 하겠지만 큰딸도 독립하고 막내도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방학 때는 자주 보지만 학기 때는 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이 학교 기숙사에서 아빠 보고 싶다고 할 때 유튜브를 열면은 아 우리 아빠는 또 아침에 차 안에서 또 저런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이제 만난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리는 영상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